네, 자, 1년에 총 4번 돌아오는 이 파생상품 동시 만기일이 겹치는 날입니다. 매년 3, 6, 9, 12월 두 번째 돌아오는 목요일 바로 내일이고요. 자, 워낙 이제 만기는 변수가 좀 있다 보니까 이 만기 주에는 보통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 쪽에 자금이 이동하다 보니까 코스피는 좀 지지부진하고 코스닥이 좀 상대 강세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주도 일단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보통 만기를 앞두고는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나 매도 차익 잔고가 얼마냐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거야, 매도가 들어올 거야라고 예상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좀 잘 맞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요. 근데 다만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만기 전에 주식시장이 좀 좋았으면 보통 매수 차익 잔고가 들어온 경우가 좀 많고, 만기 전에 주식시장이 좀 빠졌으면은 오히려 좀 매도가 좀 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약간 최근에 2월 말 이후로 시장이 내려앉아버렸기 때문에 아마 이 매수나 옵션이든 선물이든 매수로 물린 분들이 아직 청산하지 못한 분들이 내일 좀 만기일이다 보니까 터져 나오다 보면 약간 매물 나올 가능성도 있긴 있다라는 거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소비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나 요즘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인 보고를 내지는 않습니다만은 요즘 들어 중국 증시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아예 대놓고 중국 증시 추가적으로 50%나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틀 전에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중국 증시 과열 아니다, 더 올라갈 수 있다, 연말까지 한 15%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온 바가 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50% 정도 더 오를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중국 증시를 갑자기 좀 좋게 본다라는 부분인데,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중국 증시 좋아지면 대한민국의 수혜를 볼 만한 기업이 뭘까? 중국 소비 관련주도 요즘 화장품주들 뜨겁죠. 이쪽으로 조금 관심이 좀 몰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좀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 없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한필 대표님, 네. 중국 증시가 요즘 진짜 부럽기도 하지만 하여튼 중국 증시에 자꾸 좋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요즘 화장품주들도 잘 가고 있고, 좀 중국 소비주 좀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중국장이 좀 올라오니까 골드만삭스가 하는 이야기가 조금 더 이제 부각이 되는데, 사실 골드만삭스만 이야기하면 글로벌 상당히 그 영향력이 큰 증권사지만, 최근에 작년 9월부터는 상당히 그 시장에 대한 분석이 좀 엉망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작년 10월 말에 한국 풋옵션 사라고 했을 때 코스피 지수가 2천 막 언저리에서 헤매고 있을 텐데, 그때 풋옵션 샀으면 다 망했죠.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7,000포인트 깨질 때 계속 하락한다고 주장했다가 얼굴을 지금 못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 상위 지수 올라오니까 또 상당히 올라온 상황에서 흥분하고 있는데, 3,155포인트가 상당히 저항이 강한 자리고 중기 저항인데요. 저는 이제 중국이 사실 그 부채 비율도 높고 또 이제 인건비 부담도 상당히 올라온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해외에서 들어온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철수도 하고 있고요. 중국이 자꾸 무역 협상에 타겟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장으로서 안 좋은 여건이 있습니다. 중국이 보조금을 또 압박 때문에 이제 보조금을 계속 기업들한테 제공하던 것을 줄인다고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당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국내 그 중국의 소비 상황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 중국 소비 관련주를 택한다 했을 때는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하는 걸 이제 공식화, 정식적으로 하겠다고 나왔을 때 중국이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부분은 무역 분쟁과 또 다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놓고 최근에 그 뒤끝이 아주 안 좋은 중국의 우리나라의 그 단체 관광객 확실하게 안 보내고 있고 계속 아직도 그 뚜렷한 그 해외에서 들어온 중국인들의 그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좀 업돼서 보기보다는 지금 중국이 우리한테 사드 보복을 가하는 과정에서도 별로 타격을 입지 않고 실적이 좋게 나왔던 종목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내재화된 OEM, ODM으로서의 자리를 확실하게 구축하고 있는 한국 콜마나 코스메스 정도가 조금 더 이제 저희는 안정적이라고 보고, 브랜드 가치가 확고한 LG 생활건강 정도 해서 보는 게 맞지, 전체적으로 이걸 확산해서 봤을 때는 아직은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제가 보기엔 중국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를 정상회담을 위해서 방문하는 정도의 확고한 어떤 시그널이 뜨기 전까지는 조금은 제한적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한테는 좀 부담이 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화장품 대표 3인방은 좀 긍정적인 얘기를 주긴 하셨습니다만은 조금 이쪽도 아직은 좀 확인할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자 신학수 파트너의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뭐 한쪽이 좋아지게 되면 그쪽에 관심은 몰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중국 소비주 요즘 화장품주를 시작을 해서 좀 뜨겁긴 뜨겁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봐도 될런지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국 관련돼 있는 종목 그 한국 시장에서 쳐다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뭐 화장품 쪽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실상은 이제 중국 시장을 봐야 되는 것을 중국 시장을 한번 봐야 되겠죠. 중국 시장이 꽤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뭐 지금은 골드만삭스에서 더 오른다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올해에 몇 포인트냐면요. 2,440포인트에서 3,026포인트까지 올라왔거든요. 오늘 종가까지 해서. 그러면은 25% 상승한 겁니다. 사실 1월 달 내내에 한국 시장은 많이 올라왔어요. 1월 효과에 의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중국 시장은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디커플링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 시장이 훨씬 더 좋다. 근데 한국 시장이 올라온 이후에 2월 달에 내리 조정을 받았고 3월 달에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이때에 중국 시장이 확 올라왔어요. 중국 시장이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는 기대감이거든요. 물론 이제 중국 A주 뭐 이런 기대감도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짓눌렀었던 부분의 미중 무역 분쟁, 그러니까 무역 분쟁에 대한 해소 기대감으로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대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사그러들 때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결과가 나올 때가 됐고 결과에 나오는 부분에서 어깃장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기대감이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중국 시장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 분명히 있지만 차라리 중국 시장 보는 것보다는 한국 시장 보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시장 자체가 2월 달하고 3월 달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2,180포인트 고 상단 부분만 뚫어 넘으면 훨씬 더 잘 올라갈 텐데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 빗대서 한국 시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종목들 당연히 우리 박한필 대표께서 얘기한 것처럼 파트너께서 얘기한 것처럼 화장품 주식 좋아하거든요. 저도 화장품 주식 중에서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색조 화장품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어필을 하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크린징이나 비누, 치약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요. 최근 들어서 색조 화장품 루나, 즉 그 커버력에 대해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도 한국하고 마찬가지로 이 입술이 빨갛고 볼이 밝아스름하게 이게 색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화장품 업종 거기에 그 재료를 대거나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 이런 쪽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애경산업 이런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역시 우리 신학수 파트너께서도 화장품 쪽 종목 한 2개 정도 불러주셨는데요. 자 우리 중국통 전문가가 또 한 분 계시죠. 강준혁 파트너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뭐 중국은 어쨌든 간에 미중 간의 무역 마찰 때문에 작년에 죽을 뻔하다가 아이고 살았다 하고 이제 올라오는 것도 있겠고 네. 또 약간 뭐 금융시장 좀 개방하는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요즘 외국인들이 보면 이머징 내에서는 한국은 뭐 별 관심이 없는데 중국은 조금 노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국내 뭐 화장품 파는 중국 소비주 좀 괜찮은데 중국 정치도 좀 궁금하고요. 예,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최근에 이제 대부분 외국계 증권사에서 중국 시장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뭐가 바뀌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MSCI 이머징 마켓 시장이 중국의 A주 비중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한 20%까지 늘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MSCI 이머징 마켓의 국가별 비중을 보게 되면 중국은 벌써 30%가 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에 이제 ADR 가지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홍콩 H에 상장되어 있는 거라든지 중국의 그 기업들이 싱가포르라든지 아니면 대만이라든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까지 싹 다 이제 일단 중국 기업으로 보고 중국에 투자를 했던 비중을 보면 30%가 넘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 안에서의 비중이 어떤 전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 본토 안으로의 어떤 자금 유입이 그만큼 그 부분의 이슈가 크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최근에 이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중국이 한 10년 가까이 GDP 성장률을 속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작년에 이제 그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 중국의 GDP를 믿을 수가 없어서 리커창 지수를 보면 한 3%대 중반 정도밖에 성장 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요즘 불거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가 이놈의 중국 증시가 모멘텀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앞서서 이제 언급을 해드릴 때 중국하고 미중 무역 갈등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이제 이슈가 되었던 부분, 중국의 환율 부분을 지금보다 더 약세로 보내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 간에 어느 일정 부분을 합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들려오고 있고요. 이 얘기 자체는 위엔화가 달러 대비해서 강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생각을 해본다면 글로벌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중국이 아니고 중국이 아니고 유럽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유럽은 브렉시트가 있습니다. 가기가 굉장히 좀 애매하고요. 일본도 가기 애매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경기가 좀 살아난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중 무역 갈등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펀치는 중국이 맞고 두 번째 펀치는 미국이 맞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보더라도 일단은 많이 오른 미국 증시보다는 중국 시장이 더욱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우리가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은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앞서서 이제 우리 박완필 파트너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일부 이제 종목들을 제외하고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을 보면 작년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사드라든지 하는 부분에 여파가 있더라도 다른 나라에 수출했던 부분도 많고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여기에 일단 중국 모멘텀까지 붙어준다면 기존 원래 가지고 있는 실적만큼의 어떤 주가 상승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관심을 두시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중국 시장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하면 제가 오늘 같이 출연하는지 모르고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네. ETF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할 때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했던 것이 CSI 지수, 그러니까 상해 심천 300 지수가 지금부터 50% 더 상승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차라리 코덱스 중국 본토 CSI 300 지수를 그냥 사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차라리 그쪽으로 관심을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단지 최근 들어서 약간 좀 패턴의 냄새가 좀 보이고 있으니까 패턴 마무리 시점, 중국 증시의 패턴 마무리 시점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차라리 ETF로 코덱스 중국 본토 CSI 300이라든지 아니면 상해 지수의 금융주가 좀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코덱스 중국 본토 A50 뭐 이렇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H만 빼고 H는 노리시면 안 되고요. 중국 본토의 ETF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